네, 이슈원 시간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농구선수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면서 지금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고요. 스토킹과 협박 혐의라고 했죠. 여자친구 측의 주장은 그런데 달라서 진실 공방이 한창입니다. 네, 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를 받은 이혜인 선수가 YTN과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구선수 허웅 씨, 전 여자친구와의 이제 이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장은 허웅 씨 주장은 예. 이제 낙태 부분에서 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현실 현행법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예. 거고요. 이제 강요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고 핵심적인 고리가 예. 될 수 예. 있거든요. 그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둘만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부분이기 이렇게 맞설 때는 어떻게 뭐 이제 해야 되나요? 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짓말 탐지기도 막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로 그래요? 들어가는데 아, 사설 거짓말 탐지기도 들어가고 예. 뭐 진흙탕 싸움까지 가긴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그동안 진실 여부에 대한 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여자친구란 분이 그 허웅 씨 주장처럼 뭐 침입도 하고 예. 뭐 가족한테 협박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 사실 그게 조금 과잉 반응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 현행을 어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먼저 사실 제껴내면은 네. 그렇군요. 다음은 둘 예. 사이의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뭐 낙태 문제가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사실 뭐 마약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격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범죄일 수 있지만은 예. 지금 부분은 둘 사이에 있는 진실 공방이 핵심이죠. 네. 허웅 선수 측에서 SNS를 공개했다면서요? 네,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화면을 보면 돈이 있어야 보내지. 그랬더니 전 여자친구가 동생한테 빌려라 내일 3시까지. 동생이 3억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다 필요 없고 안 보내면 기사를 띄우겠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협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 맥락상 지금 저것만 보면은 사실은 협박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사실 저런 둘 사이의 문제는 앞뒤를 다 붙여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요? 예. 물론 아는 다른 사건인 경우지만은 이제 예. 저런 걸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가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걸 확보하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공개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일단 접어두고 예.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저 메신저 대화 내용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먼저 봐야지 종합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보내지라고 앞부분이 네. 뭐 이게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달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있으면은 저건 완전히 맥락이 달라지는데 마지막에 다 필요 없고 안 보내면 기사 띄울게. 예. 안 보내면 기사 띄울게. 이게 협박으로 읽힐 수 그렇죠. 있는 맥락은 있는 저거는 거죠. 맞죠. 네. 예. 근데 저것이 몇 번이 반복됐다. 네. 라고 하면 저것은 또 네. 다르게 맥락으로 읽힐 수 있죠. 예. 같은 거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런 겁니다. 왜 이거 썼습니까? 그러면 아니 앞에 계속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소연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소연하려고 예, 했다. 그러니까 저것을 그냥 저렇게 읽을 수 분명히 있습니다. 저 글 문장만으로는 협박이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보통의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앞뒤 맥락을 다 붙여서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마약류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보다 아마 그 프로포폴 같은 그런 네. 형태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향정신성 예. 의약품 관련된 예.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의 법 네이밍으로 조금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방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고소한 내용에 저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예. 이제 말하자면 그것을 과하게 하는 거를 봤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특별한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증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 과량을 이렇게 투여하는 걸 봤다라고 하면 그건 현행법 위반일 수 있으니까요. 예. 이게 저것도 명확히 어떤 마약류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대마인지 향정인지 아니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뭐 필로폰인지 이런 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여자친구의 입장이 나왔나요?
아직은 나온 건 아닙니다. 저 상태는 그냥 이 상태로 얘기하는 정도이죠. 그렇군요. 분명히 예, 예. 지금 허웅 씨가 얘기한 부분에 대한 반박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예. 그럼 여자친구의 입장이 나와야 되겠네요. 전 여자친구 입장이.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분명히 그것을 보고 해놨는데 물론 저 메신저는 분명히 네.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아, 그렇죠. 저 자체는. 예, 예. 근데 이제 저것도 연인 사이 혹은 이제 이런 사이에서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돈이 오갈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은 아,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재단한 건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까요? 네. 예.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국가대표 여자 피겨 간판이었죠. 이혜인 선수로 밝혀졌는데요. 어떤 의혹을 받았나요? 이게 좀 묘합니다. 이게 이제 피겨 국가대표가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예. 이탈리아로 갔는데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2년 뒤에 열리기 때문에 현지 적응차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혜인 선수와 다른 선수와 연배가 조금 아래인 미성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혜인 선수는 성인이고 대학생이고 술을 먹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죠. 예. 그죠? 전지훈련. 그 다음에 거기서 부적절한 아마 성추행과 희롱과 예. 불법 촬영이 다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게 있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빙상연맹에선 징계를 한 거고 징계가 3년 자격정지가 나온 것이고요. 예. 현재 일주일 뒤에 이제 지금 이혜인 선수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때 얘기 못한 게 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거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옛날 미성년 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성추행, 성희롱은 사실은 원천적으로 없었다. 그냥 연인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미성년일 때 연인이었는데 이혜인 선수가 연상이었기 때문에 먼저 성년이 성인이 되었다. 됐고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그 피해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 아직 미성년이고. 네.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빙상연맹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 국민체육진흥법 18조에 의하면은 예.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스포츠 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관련 단체에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게. 둘 중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빙상연맹은 저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는 인권 침해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안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빙상연맹의 인식은 예. 인권 침해 사안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인식이 다른 거죠. 음. 그런데 이혜인 선수는 상위 기관 대한체육회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빙상연맹이 자격정지 징계를 했고 예, 예. 상위 단체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주장이 엇갈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혜인 선수 입장은 전지훈련 중에 술 마신 것은 잘못이다 인정하고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귀던 사이인데 음.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었다. 예. 그런데 전지훈련 가서 다시 감정이 생겼다라는 것이 이혜인 선수의 주장인 건데 그렇군요. 예, 예. 네. 워낙 답답하니까 본인도 신상을 다 공개하고 나선 거예요. 그렇죠. 예. 자청에서 기자회견을 예, 예. 했으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징계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문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지는 것의 전제는 예. 지금 피해자인 분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본인은 저렇게 주장해도 아, 그 미성년 그분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분의 입장이 명확히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입장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미 인권침해 사항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이 명확해지기 된 전까지는 이혜인 선수의 주장은 주장일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은,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데 보니까 음주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인데 음주 불법 촬영 혐의 1년 자격정지고요. 네.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있는 분은 같이 있는 분인데 거기서 동의 없이 촬영을 했나 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저 부분이 사실은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아, 이혜인 선수와 그 미성년 C 선수만 예, 예. 있었다고 하면은 네. 이혜인 선수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제3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좀 묘한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제3자가 촬영했다는 게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시는 왜냐하면 건가요? 동의 없이 찍었다고 하거든요. 예, 네. 예. 동의 없이 찍었는데 근데 둘은
연인이라면요. 네, 예.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 범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조금 예. 맥락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한 선수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신중하게 신중해야 접근을 잘 됩니다. 해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과거 제자와의 연애 의혹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졌던 박정현 교총 신임 회장 결국 사퇴했습니다. 예, 오전에 사퇴를 했고요. 예. 사실 여러 교육계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그걸 문제 제기하신 예. 국회의원께서는 이건 아동 성범죄 사안일 수도 있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할 정도로 예.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12장의 저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교사가 특히 담임 교사가 여고생 그 제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네요. 네. 예. 그런데 저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었다면서요? 2013년도에 징계를 받았는데 예. 가벼운 견책으로 했습니다. 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저 정도라고 하면은 예, 예. 사실은 더 중한 징계가 돼야 되는데 네. 가벼운 징계 후에 여중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전근 가는 형태로 그냥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다가 지금 2024년에 교총회장 선거에 당선이 되신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 12장의 편지의 내용이 다 드러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아. 상당히 네. 지금 이 교사와 미성년자 부적절한 관계에 이제 관련 보도가 좀 비슷한 것들도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루밍 범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관계. 예.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아니면 성직자와 신도. 예.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어떤 것이 절대적인 어떤 도덕적인 것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근데 관계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치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이제 지속적으로 일종의 세뇌시키는 겁니다. 아. 그게 길들이는 거죠. 세뇌시키면 세뇌가 되나 보죠?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옳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성직자, 존경받는 선생님이 예. 한 말이니까 다른 것도 맞으니까 이성관계도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정상적인 이성관계가 아니죠. 그거는 성착취관계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는 분명히 이건 범죄입니다. 예.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이성이 정상적인 형태의 이성관계인지를 아직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네. 예. 나이에 있는 대상을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예.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을 넘어서 이건 범죄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 내용 전체를 징계위원회에서 봤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징계위원들이 저걸 봤다고 하면 예. 봤는데 저 정도밖에 그 징계를 안 했다고 하면 그 징계위원들도 직무유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보고 그냥 그 대상자의 구두적인 변론만 소명만 듣고 끝냈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11년 전의 징계의 과정을. 그렇군요. 11년 전 징계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만약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아동 예. 성범죄면은 예. 그거를 묵인한 그 징계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걸 한 그 사람들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저 사안 내용이 예, 예. 이 내용에 따라서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아동 성범죄로 고소 고발돼서 조사가 들어가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지금 13세 미만의 경우 또한 이건 아무래도 대상이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저겁니다. 예. 저 대상이 고3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3한테 보낸 거라고 하는데 다른 언론 보도는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것이다. 그러면 사실 그러면 복수의 아이들한테 저랬다. 이거는 사실 더 심각하죠. 당시에 뭐 입시 성과를 위해 응원하고 격려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저렇게 보이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저걸 저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예. 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삼천각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하고 굉장히 먼 곳으로
드라이빙을 해서 간 겁니다. 예.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저분이 아무리 사퇴했다 하더라도 이건 예, 예. 소명이 아니라 그건 저기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네, 예. 뭐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계속 사퇴 요구가 빗발쳤었고 그래서 사퇴를 한 거예요. 예,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오늘 예. 오전에요. 예. 이건 사퇴 문제가 아니라 글쎄요 지금 왜 수사가 안 들어가는지 저는 그 의문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재수사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 아니 재수사가 아니라 저건 수사 자체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예. 징계만 한 거고 아, 범죄로 안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일사부재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럼 예.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네요. 예예예. 저는 만약에 저런 정도라고 하면 저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엄정하게 실제로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엄정하게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에 네.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5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